여기는 또 어디예요? 꽤 오래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 중인 세상 끝의 라면입니다. 살짝의 그 짜장이라고 착각할 만한 노두유 간장 맛이 납니다. 야, 면은 또 중면 이런 거에 중면이라고 해요. 뜨거운 온도감을 빠르게 느껴보세요. 아, 나오자마자 빨리 먹어야 된다. 네. 자, 우리 실장님은 지금 바쁘시고요. 보는 모먼트. 네, 빨리 먹고 싶어요. 오, 완전 검은색의 라면이네. 닭가슴살도 되게 두부 같은 질감이다. 여기서 약간 포인트가 이 노두유의 이 쿰쿰한 향 같은, 이 노두유의 춘장 맛 같은 맛. 이 국물 색만 봤을 때는 엄청 진한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진 않네. 접근하기 쉬워요. 이 정도 맛. 아, 노두유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타레에 쓰면. 면이 완전 이 국물에 다 물들은 느낌이다. 맞아. 여기 약간 그 씹는 맛이 확실히 있다. 근데 그 텐션에서 오는 그 쫄깃함이 마음에 들어. 근데 약간 짜장 맛보다 짜장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그대로 있어. 그렇지. 정답이야. 그렇지. 결국에 라면이 감칠맛의 조합이잖아. 상당히 잘 어울린다. 타레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소유라면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기회를 얻어 사장님에게 맛있는 라면이란 무엇인지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라면은 일단은 저는 약간 직구적인 스타일을 좋아해서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맛있고 다시 생각이 나야 된다고 여운이 남아가지고 무조건 또 먹고 싶어요. 사장님 혹시 최현석 사장님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나요? 예,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희 라면집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타레를 여러 가지 간장을 블렌딩해서 쓰는 게 확실히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간장들의 포인트를 알아야지만 이거를 배합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총 이렇게 5가지 간장을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좀 먹어볼 건데요. 진간장. 일단 가장 익숙한 녀석부터 먹어볼게요. 염도가 세고 간장향은 중간. 근데 끝에 이 메주향 같은 게 살짝 올라오는 게 확실히 포인트네요.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딱 그 맛이에요. 특별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프리미엄 양조 간장이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같은 브랜드라서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프리미엄 염도가 세지나? 이게 훨씬 짠데요? 근데 맛이 되게 깔끔하네. 딱 그 넘어가는 순간 입에 남는 게 없네. 얘는 우수구찌. 확실히 탁 쳐주는 맛이 있고 콩의 발효향이 되게 강하네. 그래서 조금 더 진한 이런 향을 낼 때 좀 비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는 깊고만 생간장이고요. 끝에 길게 이어지는 간장향이 있는데 이게 불편하지 않고 엄청 기분 좋은 향이 입에 맴돌아요. 이건 타마리 회간장입니다. 뭐 이 회간장 드셔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약간 달달하면서 간장향도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뭐 이거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타레의 포인트가 간장향이 조금 포인트가 되면서도 여운으로 이 부드러운 간장향이 조금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배합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근데 또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웅성님한테 처음 했던 라멘이 좋은 평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 타레에 바지락을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타레의 베이스는 바지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바지락은 해감을 아주 잘했습니다. 입 벌린 거 보이죠? 이게 얘네들이 나오면 해감을 다 잘했다는 뜻이에요. 1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래가 좀 있었어요. 해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바지락의 응축된 마신만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바지락을 넣고 딱 닫아가지고 여기에 청주나 미림 이런 거 안 넣고 바지락이 가지고 있는 맛을 최대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 뚜껑을 열어서 나머지를 다 익혀주면 되는 거예요. 바지락들 다 벌렸죠? 그럼 이제 바지락들 다 건져주고, 보면 모래 없이 아주 말끔하게 육수가 뽑아 나왔죠. 제가 이 레시피를 계속 발전해 가려고 하려면 계량을 좀 해야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야지 이게 데이터가 쌓이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는 타레를 좀 계량을 해보면서 맛을 잡아보겠습니다. 바지락 육수 100g. 이제 간장 이 비율 맞추는 게 좀 어렵긴 하다. 일단은 제 감각에 살짝 어느 정도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비율대로 한번 해보고 메모를 잘 해가지고 조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펄에 딱 쳐주는 그 향이 좋았어가지고 얘를 메인으로 쓸 거라서 일단 100g 넣어주겠습니다. 이 생간장에 뒤에 길게 남아있는 향이 좋았거든요. 50g. 얘도 우스쿠츠랑 비슷하게 톡 쳐주는 향이 좀 있었거든요. 30g 넣어주겠습니다. 부드러운 간장향이 매력적이었던 해간장, 얘는 한 15g만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이 조합의 맛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맛이 날지. 짜. 당연히 짠 건데 너무 많이 먹었다. 잠시 타임. 혀 마무리 됐음. 조금만 맛을 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큰술 크게 떠버렸네. 생각보다 바지락 육수 향이 적어요. 남은 것까지 다 해가지고 40g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제 좀 밸런스가 맞다. 제가 조금
원했던 맛은 나왔어요. 간장 향이 탁탁 쳐줬다가 끝에 길게 이어지는 이 간장의 향, 그리고 바지락의 감칠맛이 싹 올라오면서 혀가 착 감기는. 베이스 이거 괜찮은데요? 결과물은 뭐 육수랑 먹어봐야겠지만 일단 이번 버전은 여기서 한번 진행해볼게요. 타레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찾아보니까 타레의 향을 입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가겠습니다. 다시마를 넣어서 다시마의 깔끔한 감칠맛을 조금 더해주는 거고요. 타레는 오래 끓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끓이면 끓일수록 간장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난 첫 번째 어떻게 성공인지 몰라. 타레 그때 엄청 오래 끓였었는데 진짜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럭키펀치였다. 타레 같은 경우는 끓기만 하면 불을 바로 꺼준다. 이제 여기에 또 일식의 꽃이죠. 가쓰오부시가 들어갑니다. 가쓰오부시 5g 넣어주겠습니다. 이 상태로 한 10분 정도 향이 우러나도록 잠깐 놔둬주겠습니다. 맛을 볼까요? 이게 다시마랑 가쓰오가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가쓰오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네. 확실히 가쓰오 향이 들어가지니까 조금 더 이 맛 자체가 밸런스가 딱 잡혀버렸어요. 아까는 막 튀는 향이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 딱 똘똘똘 뭉쳐진 느낌? 그리고 카라미가 이 가쓰오에서 나오는 약간 산미 같은 감칠맛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해가 가요. 혀를 막 때리는 감칠맛이 아니라 혀를 간지럽히는 그런 감칠맛이 있네, 가쓰오가. 이거를 그때 했더라면, 이 타레가 그때 나왔더라면 아쉬운 거죠 뭐 항상. 타레 싹 걸러가지고 또 찾아보니까 이 타레는 바로 안 쓰고 숙성을 시킨다 하거든요. 아무래도 다양한 간장이 들어가니까 뭐 이게 좀 합쳐지는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이틀 동안 숙성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오늘 차슈로 준비한 고기는 제주 흑돼지 앞다리살입니다. 제가 라면집을 좀 먹어보니까 이 차슈가 주는 임팩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슈를 한번 정성을 들여서 한번 익혀보려고 하는데요. 차슈가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저도 한번 최대한 그 모양을 잡아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묶을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여기 뼈가 있다. 왠지 모르겠는데 여기 뼈가 하나 붙어 있어가지고 이쪽 살짝 잘라주겠습니다. 고기 모양을 잡기에 되게 좋은 형태의 고기는 아니에요. 묶는 방법은 먼저 끝에를 타이트하게 묶어주고 고리를 만들어요. 하나, 두 번 꼬아가지고 고리 밑이 잡아준 다음에 여기서 쓱쓱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묶이죠. 지금 이 고기가 차슈에 최적화된 고기는 아니어가지고 엄청 이쁘게 모양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모양도 좀 신경 써서 사야겠다. 모양을 얼추 잡긴 했는데 모양이 엄청 이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갔을 때 확실히 간이 안쪽까지 확실히 밴 게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염지를 통해서 안쪽까지 확실히 간을 채워볼 거예요. 이 소금을 얼마 넣을지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제 기준에서는 항상 한 3% 정도의 소금을 넣었을 때가 좀 염지가 확실히 잘 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설탕이 들어가면 또 고기가 단맛도 단맛이지만 촉촉함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약 1.5%의 설탕이니까 그러면 몇 그램? 30g. 잡내를 좀 잡아줄 월계수잎, 정향 2개. 후추는 뚜껑을 열어서 통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또 마늘은 빠지면 섭섭하기 때문에 마늘도 으깨서 5알 정도 넣어줄게요. 6알 넣겠습니다. 소금 설탕 잘 녹으면 이제 고기 넣어가지고 요 정도 크기면 최소한 20시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20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서 염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지를 해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지만 누린내도 확실히 잡을 수 있고 향신료나 마늘의 향도 고기에 충분히 배어듭니다. 염지한 앞다리살은 수비드로 62도에서 12시간 익혀주고 냉장고에서 식혀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육수를 만들 차례입니다. 저는 육수가 뭔가 가장 시간이 오래가고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 줄 알았는데 뭐 고기를 익히는 시간, 절이고 이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육수를 제일 마지막에 끓이게 되네요. 닭을 이용해서 육수를 만들 건데요. 라면 먹으러 다시 느끼는 게 치유라고 하죠. 이 닭기름을 향미로 썼을 때 진짜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향미를 닭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기름을 뽑을 건데 이 껍질부터 먼저 벗겨주겠습니다. 벗기는 건 뭐 쉬워요. 어차피 기름 뽑아내는 거니까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막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빠르게 다 벗겨주겠습니다. 껍질 벗긴 닭은 손질해서 보관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이 닭가슴살을 엄청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가슴살이 들어간다고 해서 육수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들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맛있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리살과 가슴살도 육수에 다 같이 넣어서 끓여버리겠습니다. 닭뼈, 가슴살, 껍질 다 손질해줬고요. 댓글에서 이 테이프가 조금 불안해 보인다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전선이 찢어져서 말아놓은 게 아니고요. 예전에 어디 고정시키려고 붙여놨다가 그냥 그게 떨어지면서 그냥 붙어있던 거예요. 사실 까먹고 있었는데 아주 잘 찝어주셨어요. 제가 정말 다양한 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뼈를 한번 데치고 끓이더라고요. 불순물 이런 거를 1차적으로 제거하고 끓이려는 목적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뼈를 데치고 내장 제거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끓으면 이제 뼈를 넣어서 한번 살짝 데쳐주겠습니다. 넣자마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한번 데쳐주면 얘네들을 1차적으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꺼내서 찬물에 또 식혀줍니다. 내장들을 살살살살 손으로 다 긁어주는 거예요. 특히 여기 골반 쪽에 약간 홈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안쪽을 이렇게 잘 제거해줘야 돼요. 얘가 확실히 냄새가 진해요. 뭐 치킨 먹을 때 그 갈색으로 익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좀 별미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깔끔한 육수로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제거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다 깔끔하게 제거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찾아보니까 대파 초록 부분 위주로 넣더라고요. 물은 재료들이 충분히 잠길 만큼 넣어준 다음에 한번 팔팔 끓을 때까지는 가장 센 불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 위에 거품도 올라오잖아요. 얘네들을 싹 한번 걸러주는 겁니다. 아까 한번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종종 셰프님들은 이 거품도 맛이기 때문에 거르지 말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게 뭐 단백질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뭐 말끔한 육수를 뽑는 게 목표니까 다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기포가 살살 올라온 정도로 이 상태로 거품들 종종 걷어내면서 1시간 반 동안 육수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끓여낸 육수는 이제 뼈 걸러주겠습니다. 육수는 채반에 한 번 더 걸러줄게요. 원래는 면볼을 이용해서 더 깔끔하게 걸러내는데 제가 분명 샀던 걸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없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꼭 면보 사용해서 더 깔끔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육수를 끓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시마를 넣어서 좀 우려내더라고요. 다시마는 팔팔 오래 끓이면 쓴맛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그 깔끔한 맛만 뽑아내는 것 같아요. 이제 향미유가 남았습니다. 아까 손질했던 닭껍질이죠. 이런 껍질에서 기름 뽑을 때 좋은 방식이 여기에 물을 넣고 그냥 같이 끓여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기름을 뽑아낼 수 있고요. 또 물은 다 나중에 증발을 하기 때문에 기름만 온전히 남게 됩니다. 여기에 라드도 넣어 닭기름 특유의 고소함에 조금 더 풍부한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이번 목표는 스탠다드한 쇼유라면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를 넣기보다 대파만 조금 추가해 향미유는 마무리했습니다. 충분히 식힌 앞다리살에 묵인 실을 제거하고 토치로 표면을 그을려 불향을 입혀봤습니다. 불향이 나는 돼지고기, 이거 못 참잖아요. 조금은 걱정이 되었던 포인트가 고기를 억지로 모양을 잡아줬었는데 차슈 모양이 기대했던 것보다 동그랗게 잘 말린 것 같아 조금 안심했습니다. 버려준 아지타마고도 잘라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오버쿡이라 다음에는 조금 덜 삶아야겠더라고요. 1편에서 웅성이의 호평을 받았던 포항초, 오늘은 시금치로 소금과 기름만 살짝 뿌려서 토치로 숨이 죽을 때까지 그을려 준비했습니다. 이번 면은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면을 삶으면서 그리도 같이 데워줬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 이번에는 계량을 하면서 담아봤는데요. 향미유 15g 넣을 거거든요. 타레는 30g 넣어주겠습니다. 자, 데운 육수 350 맞춰주겠습니다. 면은 먼저 넣어서 맨센이죠, 맨센. 잘할 자신이 없긴 한데 뭐 이것도 연습하겠습니다. 샤슈. 홈메이드의 장점은 샤슈를 양껏 올릴 수 있다는 거. 시금치, 아지타마고 많이 있으니까 꽤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쇼유라멘 조금 스탠다드한 버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래 섞어가지고 타레랑 육수가 섞이게 감칠맛 되게 진하면서 그 타레를 이번에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처음에 살짝 탁 튀고 올랐다가 은은하게 잔향으로 남는 이 간장향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면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그날 피드백 해준 것도 있지만 먹으러 가면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느껴야지 맛있는지, 어떤 게 맛있는 라멘인지 이런 거를 배우니까 이게 확실히 스탠다드한 버전 해보니까 이제 맛을 좀 어떻게 내야 될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 타레도 다 계량을 하고 담을 때 다 계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저만의 스타일이 담긴 쇼유라멘을 다음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나도 한 입 먹어볼래? 괜찮은데? 라면에서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먹은 쇼유라면이랑 비슷한 결이 있어. 간장에 나온 향이 좀 있어 확실히. 그냥 짠맛이 아니다. 이 정도는 뭐 저는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